그러면서 2월 7일 날을 마지막으로 ICO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준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개 화해 모임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계속 화해 모임들을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오시면 뭐 국내에 그냥 돌아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돌아가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전에 뭐 계속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저희랑도 많은 그런 교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제가 이거 넘기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핫한데요. 그 2015년부터 그 비트코인 그 하드포크, 그러니까 포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와 관련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언리미티드 진영에서 이제 강행을 하겠다, 하드포크로. 그 선언을 하고 막 트위터에도 올리고 글 올리면서 이제 뭐 이더리움처럼 아주 나눠질 것처럼 예고가 됐었는데요. 강행하겠다고 예고가 됐고 여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코어 팀의 세그위트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대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그 물결이 쳤습니다. 3월 초까지 한 1300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면서 오늘은 한 1030, 1040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지금 있고요. 그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비트코인과 그 다음 비트코인의 다른 버전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갈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다른 비트코인 수량만큼의 또 다른 코인이 또 생기겠죠. 그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코인이 생기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블록체인의 안정성, 그러니까 블록을 컨펌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다 가격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권위자들 두 팀이 좀 나눠졌습니다. 한 팀이 이게 로저버라고,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한 3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나이는 30대 중반 좀 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때 3달러 시절에 집 두 채를 다 팔아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집이랑 뭐 팔아가지고 그 비트코인에 다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30만 개고요. 아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언리미티드 진영에서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는 그쪽으로 전부 다 바꿀 것이다. 비트코인 다 팔고 하드포크 된 대로 다 옮길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반대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금융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의 그 저자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코어와 관련된 개발에도 좀 참여를 했고, 이름이 안드레아스인가요? 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코어 팀의 세그위트 쪽에 이제 지지를 하면서 실제로 언리미티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멸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클 것이다라고 보면서 세그위트 쪽을 지지하는
이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 파운데이션과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좀 진영이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저버 같은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좀 그 이전의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리미티드와 세그위트의 차이점, 이게 2015년부터 이미 그 발표가 되고 나온 겁니다. 언리미티드는 뭐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와 관련해서 무한정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하게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된 거고요. 블록 사이즈를 그러니까 1메가가 아닌 뭐 100메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세그위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2메가라고 하는데 한 4메가까지 확장이 가능한 현재 상태이고요. 이제 뭐 1메가로 제한했던 거는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도에 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1메가로 제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블록 사이즈를 무한정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를 뭐 1기가든 2기가든 해서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그냥 쓰레기 그 데이터들 넣어서 확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컨펌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메가로 딱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1메가로 제한했던 게 사실은 1초에 한 3개에서 7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현재 뭐 최대 7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3개 정도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메가를 꽉 채워서 지금 현재 그 컨펌들이 되고 있고요. 그 1메가를 꽉 채우기 때문에 스스로를 쫓겨낸 사람들은 뒤로 밀려버립니다. 뒤로 밀려서 무한정 밀려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6시간 정도까지도 컨펌이 안 됐든, 근데 이런 경우들은 아마 비트코인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왕왕 있을 겁니다. 5시간, 6시간은 뭐 기본이고, 뭐 하루가 걸린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컨펌이 또 시간이 빠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어서 지금 1메가로 비트코인 전체를 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죠. 이제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 사이즈를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전체의 그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용량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커지죠. 커지면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이 노드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중앙 집중화가 되겠죠. 뭐 이제 큰 대기업이나 혹은 아니면 큰 업체에서 그 상당히 큰 용량의 그 어떤 그 디스크를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래서 그 줄여서 이제 비유라고 하는데, 그냥 언리미티드를 비유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런 이제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서 좀 반대가 좀 많습니다. 사실 반대가 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그위트가 또 그거를 완벽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메가 정도가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마 이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지나면 또 블록 사이즈를 또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 상황에 또 직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이 그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용량의 디스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뭐 분산형 그 형태의 DB 형태로 블록체인을 설계를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그리고 채굴업자로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네. 그 블록 사이즈를 4메가로 늘리는 게 왜 중앙 집중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4메가로 늘리게 되면 일단 몇 년 후에 다시 또 늘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짧아질 겁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짧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4메가는 지금 당장에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솔루션일 뿐이고 땜빵하는 거죠. 한 2년에서 4년 정도를. 그 이후에는 또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중앙 집중화되고 채굴풀들이 하나로 계속 모이는, 집중화돼서 이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POW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POS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지배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이 계속 그 POW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트랜잭션 양이 워낙에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게 작기 때문에 계속 블록 사이즈 늘리는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트랜잭션의 그 해시값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압축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이 4메가가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늘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은 사실은 거버넌스 문제인데 합의의 문제인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채굴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채굴업자들이 거의 중국에 이제 거의 9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리미티드보다는 세그위트를 아마 더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높아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결론은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드포크가 과연 되냐? 근데 실제로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나 지갑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세그위트를 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채굴업자들은 여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수용하고 있지 않은데 나머지 거래소들이나 지갑 운영자들은 이쪽을 다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마이닝에서 한 60% 정도가 세그위트를 도입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채굴 쪽에서는 한 25% 가량이 아마 블록 컨펌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가 그렇게 잡히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하드 포크가 되면 거래소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거래소들 20여 곳이 하드 포크가 되면 BTU라고 하는 걸로 해서 표시를 하겠다. 하드 포크 된 거를. BTU로 내면서 이제 알트코인처럼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BTC가 아닌, 그러니까 BTC 진영으로 같이 묶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언리미티드 이쪽 진영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자기네가 알트코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냐. 자기네는 비트코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무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지금 한 2차례 정도 버그 때문에 그 노드가 전체가 다운이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노드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록 생성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피어들의 리뷰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개발자가 이 버그가 있는 걸 알고 오픈소스에서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라 그 비공개로 업데이트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진영에서는 좀 타격이 좀 있습니다. 타격이 있으면서 실제로 세그위트로 갈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언리미티드 쪽은 그 로저버가 지지를 하고 있으나 다른 그 채굴업자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비트코인을 대체한 코인으로 이제 사실은 이더랑 대시가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3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의 차트인데 쭉 보시면 뭐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20달러 미만이었다가 50달러 이상까지 올랐고요. 지금 뭐 49달러, 8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올랐고 대시도 뭐 1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코인당.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아마 이더나 아니면 대시로 대규모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꿨거나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회사들도 뭐 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한 90% 정도는 뭐 현금으로 바꿨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되게 되면 그 이유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더가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17%, 전 세계에서 17%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이더리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더리움으로 많이 옮긴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코인원, 그 다음에 코빗, 그 다음에 빗썸, 요 세 군데 거래소가 지금 현재 이더를 거래하고 있는데 17% 정도가 되니까 한 하루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이더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한 800억 정도가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더 쪽으로 많이 옮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빼서 이더 쪽으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한 몫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비유,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 노드가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중단이 되고 세그위트에 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증가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하드포크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격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4%인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 영향에. 그래서 언리미티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노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못할 것 같고 신뢰도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세그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지금 오늘 한 4%, 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미주오 여기 파이낸스 그룹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 코인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파이낸스 그룹이죠. 여기서 요번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증권 거래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그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POC는 이미 그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독특한 거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야만 보안에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여기가 파이낸스 그룹이 이것만 가지고는 하지는 않고요. R3나 그 다음에 그 하이퍼레처, 그 다음에 리플,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그 플랫폼들 한 10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그 주식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럿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좀 많이 이쪽 부분에서 빠르게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도 중국보다 앞서가지고 거의 이제 6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이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좀 그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웬 에너지라고 있는 게 맞겠죠? 웬 에너지가 에너지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그 POC 개념 증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오스트리아 빈의 한 200만 가구인가 정도를 공급하는 그 전력회사로 아는데요. 여기가 이번에 이제 에너지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그 도입을 한 거는 아마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한 거에 대해서 크립토 커런시로 보상하고 그걸로 뭐 결제하고 이런 형태의 아마 POC로 알고 있습니다. POC로 알고 있고 아마 이거는 오스트리아뿐이 아니고요. 저희 호주 쪽에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코인이라고 다른 코인이 크립토 커런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블록체인 그 실험과 시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지급수단으로 그 인정하는 법률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뉴욕주에서 했던 비트 라이센스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슷한 형태고, 근데 이제 비트 라이센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했던 거고요. 알래스카주는 전체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전체에 대해서 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비트 라이센스랑은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급수단으로 미국에서 내려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저번에 2월 7일 날 그 얘기를 좀 하고 좀 낭패가 좀 있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겁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 얘기는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보험연구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업계에 이제 혁신을 그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라고 하면 그래도 한 80페이지 뭐 한 7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딱 2페이지더라고요. 2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전 세계 동향 보험업계가 어떻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뭐 P2P 보험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한 것이고요. 그런 게 앞으로 보험업계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이제 모여서 같이 아직 뭐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각자가 연구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ITP에서 얼마 전에 그 한번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로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업체를 15개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2년도까지 목표를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IITP는 요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뿐이 아니고 인공지능도 같이 연구 과제가 있고요. 빅데이터 이쪽도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목표로서 어쨌든 블록체인은 100대 기업 중에 15개를 우리나라 업체로 올리겠다라고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블록체인 쪽에 많은 투자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어수선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는 오늘 발표하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